도시정비법 절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뭐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 하면 다 알고 있는데 월강 소나타를 틀어주면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암기식이잖아요. 근데 절차가 그래요. 절차가 뭐 기본계획 다음에 구역 지정 있고 뭐 추진위원회 있고 이런 거 외워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멜로디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를 그래서 그 절차의 각 단계별로 어떤 그 숨은 내막이 있는지에 대해서 행간을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간략하게 좀 짚어볼 거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짚어볼 건데 오늘 간략하게 짚어볼 거는 도시정비법에 대한 재개발 절차를 짚어볼 건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역세권 활성화, 뭐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세 정비 사업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생략이 됐고 어떤 부분이 통합이 됐고 뭐 신소 통합계획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단계를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저는 사업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본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 주체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절차를 아무리 읽어도 그 절차에 어떤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우는 것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어떤 단계에서 사야지 제일 좋으냐 뭐 이런 질문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단계가 이렇게 쭉 간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불확실성이 확실성을 넘어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 단계에서는 싼 거고요. 확실 단계에서는 좀 비싸지겠죠. 그래서 뭐 정답은 없지만 거기에 맞게 이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절차 중에서도 이제 주택 재개발 절차를 주로 오늘 보여줄 건데요. 그래서 절차를 보면 어떤 사업장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보통 다루고 있는 게 재개발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다음 재건축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령이 다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네, 재개발은 주택청 비용, 그다음 도시정 비용. 요게 지금 역세권 활성화나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규모 사업 중에서 모아타고 있는데 이게 또 별도로 이제 또 사업이 쭉 나눠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베토벤이 월간 소나타를 만든 걸 알아도 틀어놓으면 모른다고. 네? 이 멜로디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베토벤 월간 소나타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차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떤 멜로디로 흘러가는지를 음악을 딱 듣고 아 이게 멜로디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외울 거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떠한 그 안에 멜로디가 숨어 있는지 보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멜로디를 알려면 그래도 한 가지에 딱 정형화된 틀을 딱 놓고 얘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우선 오늘 요 큰 틀 하나만 딱 놓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절차상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이 사업의 그 어떤 절차가 행위 주체가 누구냐, 누가, 예. 어떤 뭐 여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는 구역 지정이 된다, 또는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누가, 어떻게, 무엇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누가야, 누가.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는 누구냐. 예? 내가 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공부 아무리 해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무 지역에서 막 주민들한테 막 동서를 걷고 막 했다가 지금 막 욕을 엄청 먹어가지고 자기 눈에는 사업성이 되게 좋은 현장인데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막 동네에서 욕을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 추진위원회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어딘데요? 그래서 봤더니 3080이야. 네, 그러면 본인은 뭘 추진한 거죠? 그냥 지정만 추진한 거죠. 그 사업장이 그 주민들 거예요? 3080은 공공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공공이 돈을 벌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으면 그 사업성이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한테 오지만 공공 같은 경우는 조합한테 안 오잖아요. 공공으로 갈 뿐이잖아요. 용적률이 아무리 높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오질 않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처럼 뭔가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반대파들에 대한 처리예요. 그래서 미동의자가 있거나 또는
상가 세입자들 중에서 또는 주거용 세입자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보내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때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치법이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토지수용법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공치법이라고 부르는데 공치법에 적용이 되면 강제적으로 수용을 당하고요. 공치법에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 중에서 매도 청구권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로 당신이 이 집을 팔라고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거랑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은 지금 몇 년을 주장할 수가 있죠? 10년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현장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 세입자가 있다. 근데 그 세입자가 공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현장을 10년 동안 개발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가 상당히 중요하죠. 사업은 이게 공치법에 적용되는 현장이냐 또는 매도 청구권이 있는 현장이냐 또는 그런 게 없는 현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참고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는 상가 건물들 같은 경우 옛날 상가 건물이 크게 있는데 이거 재건축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권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럼 세입자들이 버틴단 말이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한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아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무엇이냐?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노후도인가요? 아니죠? 뭐죠? 그렇죠. 기반시설. 네. 기반시설은 원래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해줄 여력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거를 너희들이 개발을 할 때 대신에 기반시설을 내놔. 이런 게 그 기반시설이 열악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열악은 노후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열악할 때 이게 재개발. 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고 기반시설이 양호할 때는 국가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럼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주변의 이해관계인들이 있잖아요. 이해관계인들에 따라서 공람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재개발은 이 지정 자체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노후된 건물에 사는 사람들만의 이해관계로 보지가 않고 그 주변 전체의 이해관계로 봐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열악한 여기 부분에서는 매우 열악하거나 열악한 여기 부분에서는 공치법이 적용이 돼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경제성이 띄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동이자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강하게 이제 수용까지 간다는 거예요. 수용은 되게 세요. 매도 청구는요, 재판이 1심, 2심, 3심 확정된 날까지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데, 수용은요, 그냥 바로 그냥 집행해버려요. 그래서 빠르면 6개월이면 끝나요. 제가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우리 현장 같은 경우가 소규모 재개발이죠.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에 의한 소규모 정비사업 중에서 그중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 셋 중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데 얘는 공치법 적용일까요? 매도 청구 적용일까요? 그게 뭐냐에 따라서 사업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매도 청구면은 이제 미동자가 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저 이 집이 반대하는데 팔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야 팔아 이렇게 하면은 싫어 그러면 2심 팔아 그럼 싫어 3심 30대 넘어오는데 뭐 짧으면 2년 길면 뭐 5년 막 이렇게 걸려요. 네, 근데 뭐 요즘 빨리 해준 추세긴 하지만 근데 그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버티는 게 이제 알박기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치법 적용이 되면 그러면 야, 너 팔아 이게 아니에요? 팔아 협의해 안 돼, 이 사람들 안 하는데요. 그러면 공익사업으로 봐서 너 팔아. 그리고 재결을 해버려요. 재결 행정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강제 철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재개발은 매도 청구 공치법 적용 이제 차차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공치법이에요. 네.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 중에서 소규모 재개발만 공치법 적용해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양호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냥 이건 매도 청구 대상이에요. 여기는 매우 열악하죠. 그래서 여기는 사업권 자체를 민간한테 주질 않아요. 사업권 자체를 그냥 국가가 그러니까 재건축은 양호하니까 야 내가 인허가는 관리하는데 그런데 뭐 니들끼리 뭐 반대하다 싸우든 뭐 재판 가서 민사적으로 해결해 이거고요. 재개발은 야 너희들이 사업해. 그런데 안 하는 사람 있어?
그럼 내가 강제로 뺏어서 줄게 이거예요. 주간 경영 사업은 너희들이 사업도 하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알고서 절차를 해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절차, 기본 계획은 뭐 어떻고 뭐 맨날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